안녕하세요. 도인 노드.js 프로그래밍 이제 8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요, 뷰 템플릿 적용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 뷰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응답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뷰 템플릿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응답을 보낼 때 이 res라고 하는 객체에 wri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거나 뭐 sen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응답을 보내죠. 근데 그 안에다가 웹페이지 코드를 다 집어넣게 되면 코드에서 그 웹페이지 코드를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매번 그 코드를 넣을 때마다 코드를 입력할 때마다 비슷한 거를 계속 소스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중복해서 계속 입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Node.js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스프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웹 서버를 만들고 다른 방식으로 웹 서버를 만들고 응답을 보내든 어떻든 간에 보통 파일로 저장을 미리 해놓게 돼요. 예를 들면 로그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면 로그인에 대한 응답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 처리를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읽어드리고 그 파일의 내용 중에서 결과로 대체할 부분만 살짝 바꿔서 응답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뷰 템플레이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공통된 어떤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템플레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뷰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파일에서 결과를 읽어와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짝 바꿔서 보낸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MVC라고 하죠. 그래서 스프링을 해보셨던 분들은 MVC라고 하는 패턴에 굉장히 익숙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웹 서버가 있으면 웹 서버가 컨트롤러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라우팅 모듈에 해당하는 게 컨트롤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몽고DB를 썼으니까 몽구스 모델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제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게 여기 라우팅 모듈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컨트롤러에서.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뷰라고 하는 이 뷰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읽어서 데이터를 싹 바꿔 넣으면 그걸 이제 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뷰를 응답으로 보내주는 거죠. 여기는 뷰라고 하는 게 사용자가 응답으로 보게 될 웹페이지를 뷰라고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Node.js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뷰 템플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종류가 좀 다른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JS라고 하는 것과 pug라고 하는 거, pug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다른 것도 더 있기는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EJS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pug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EJS입니다. EJS라고 하는 것 또는 pug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뷰 엔진을 얘기를 해요. 뷰 엔진. 그리고 뷰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뷰 템플레이트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뷰 템플레이트가 웹페이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냐, 웹페이지를 위한 HTML 태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놨냐, 아니면 약어 같은 거 좀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해놨냐, 이거에 따라서 미리 저장해 놓는 템플레이트 파일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EJS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면은 뭐 HTML 태그라든가 바디 태그라든가 div, 디비전 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를 그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바뀔 부분, 응답에 해당하는 결과 데이터가 바뀔 부분만 변수 형태로 넣을 수 있도록 딱 대체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EJS처럼 이렇게 웹페이지를 그대로 다 넣게 되면 그러면 용량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pug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응답 코드를 한번 보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스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 장에서 만들었던 모듈 example 또는 책에서는 이제 디폴트 example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public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웹페이지까지 예쁘게 꾸몄죠. 시멘틱 UI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그 마지막 결과물을 가지고 뷰 example이라고 하는 폴더를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모듈 example 또는 디폴트 example을 복사해서 뷰 example을 만들고요. 우리가 모듈 테스트를 했던 파일들은 삭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app2.js로 됐던 거는 app.js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config.js 놔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폴더 있죠? 자, 퍼블릭 폴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자, 이게 퍼블릭 폴더, 라우트 폴더, 데이터베이스 폴더 있는데 자, 요청 처리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user.js 파일에 넣어놨죠? 그래서 로그인 처리하는 부분을 먼저 보죠.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로 보내는 게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응답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웹페이지를 위한 자, 헤딩 태그, 디비전 태그, 자, BR 태그,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과, 자, 로그인을 한 사람의 이름을 출력을 여기다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소스 코드에서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여러 군데 막 붙여주게 되면 오류가 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이 로그인 성공이니 뭐 이런 웹페이지가 이렇게 소스 코드가 아니라 별도의 파일에 저장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EJS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자, app.js로 가서 먼저 한 군데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정을 먼저 해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우리가 app.use라고 해서 자, 미들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위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app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 여기다가 바로 자, 뷰 엔진을 먼저 설정을 해봅니다. 자, 뷰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일단 app.set이라고 해서 자, 이게 views라고 하는 이름으로 먼저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views라고 하고요. 콤마 자, 밑줄 2개 긋고 dir name 자, 현재 폴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슬래시 views라고 하면 자, view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다면 그 views라고 하는 폴더가 자, 그 뷰 템플레이트를 저장할 폴더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pp.set이라고 해서 자, 뷰 엔진이라고 해서 속성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EJS라고 하면 자, EJS라고 하는 타입의 뷰 템플레이트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S 눌렀고요. 자, 그러면 뷰 example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폴더 만들기라고 하고 view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views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자, 여러분이 필요한 파일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views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자, 우리 로그인을 했을 때의 결과값을 보여줄 그 정보를 한번 거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views 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 여기에 자, 로그인 밑줄 긋고 success.ejs라고 만들어 봅니다. 자, 확장자를 EJS라고 붙이게 되고요. 로그인 success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자, 로그인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 그 내용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pp.js가 메인 파일이고요. user.js가 자,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뷰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갖다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 자, 어차피 자, 웹페이지의 기본 틀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입력해 볼 수도 있어요. 자, HTML5라고 하면 닥 타입 한 칸 띄우고 HTML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HTML 엔터가 될 거고요. 헤드 엔터 그 다음에 body 엔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헤드라고 하는 거 안에 메타라고 하고요.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거는 UTF 8, 뭐 대문자로 하든 소문자로 하든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을 로그인 성공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아주 제일 단순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H1 헤딩 태그를 이용해서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타이틀 모양이 보이도록 하고
그 밑에 br 태그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원래는 css로 맞춰야 되지만 태그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디비전 태그를 넣고요. 자, 디비전 태그 안에다가 자, p 태그 패러그래프 태그를 넣고 사용자의 아이디,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땡땡이라고 하고 여기다 아이디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누가 로그인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이게 꺽쇠 퍼센트 그 다음에 equal이라고 붙이고요. 자, 퍼센트 꺽쇠를 합니다. 자, 꺽쇠 퍼센트 꺽쇠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HTML 태그가 아니라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자,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게 되면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변수의 값을 할당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의 값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조금 있다가 이 형태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